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된다, 잘 된다라는 책입니다. 박씨, 현지음, 윤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의 법칙 중 가장 강력한 확언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후회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무조건 잘 될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 책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자기 확신의 힘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미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없애고 자신감과 용기만 남기는 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일단 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뇌로 바꾸는 세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뛰어들어 살기 시작하면 곧 미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성공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확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 미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 세 가지 확언을 매일 하면 미래가 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 행동하게 됩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모여 꿈이 곧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은 말에 영향을 받는데요. 될 수 있는 방향, 될 수 없는 방향은 우리가 하는 말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각자가 가장 자주 하는 말대로 반응합니다. 난 못해.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난 지금 불행한 일만 가득한데. 난 미래가 없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불행하고 깜깜한 미래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오랫동안 했을 때는 의식적으로 빨리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야 합니다. 되도록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바로바로 이렇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난 반드시 할 수 있어. 이런 확언을 자주 하면 생각, 행동, 기회 포착 등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로 지금 꿈에 뛰어들어 할 수 있다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확언입니다. 끝내겠다는 선언, 시작하겠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 생각을 습관화해서 행동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꿈을 현실로 이룰 것입니다. 긍정적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경험이나 실패 때문에 막힌 생각을 열어야 합니다.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해 또는 그 집을 샀어야 해.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해 또는 그 일을 해야 했어. 그걸 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 이런 끝없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부정적 생각을 끝낼 시일을 정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후회를 다시는 선택하지 않겠어. 난 몇 월 며칠에 후회를 끝내겠어. 라고요. 화가 날 때도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딱 10분만 화내고 화를 끝내겠어 라는 식으로 끝낼 시간을 정하면 부정적 생각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때 뇌를 환기하기 위해 제자리 뛰기 같은 행동을 같이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부정적 확언이 떠오르는 즉시 긍정 확언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므로 계속 나의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만일
너가 내 인생이 돼봐. 그럼 배부른 소리가 나오나? 라는 부정적 생각이 들면 X라고 말하며 생각을 즉시 멈추고 이렇게 확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요. 자신을 믿는 사람이 미래를 바꿉니다. 내 안의 긍정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가 원하는 꿈을 찾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온다고 믿어야 합니다. 꿈이 생각나지 않으면 바로 지금부터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운명같이 꿈이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꿈에 뛰어들어 할 수 있어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룬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졌다고 확언해야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대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정 확언으로 꿈을 이루는 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 생각을 멈추고 매 순간 의식적으로 긍정 확언을 하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확언하고 믿으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좋은 체력에는 끈기가 뒤따릅니다. 용기와 의지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씩씩하게 나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와 의지를 더한 회복력으로 실망을 극복하고 결국 목표를 이루는 끈기가 근성입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근성을 가져야 합니다. 역경과 시련이 휘몰아칠 때 이를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면 뇌세포가 더 강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근성이 있는 사람은 도전, 실패, 극복의 과정을 통해 뛰어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정된 능력이란 없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점점 더 나아질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특성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나 잠재 능력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빠르게 포기합니다. 자신은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요. 자신의 능력이 점점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근성을 키우는데요. 근성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성장 마인드셋이 작동하지만 실망하거나 실패할 때는 고정 마인드셋이 크게 작동합니다. 에밀 쿠에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확언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롤 드웩 박사는 4가지 방법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정하기, 자신의 고정 마인드셋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악하기로 어떤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고정 마인드셋이 발동하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에 이름 붙이기로 썩은 귤 같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 교육하기로 고정 마인드셋은 부정 무의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재 프로그램을 해야 합니다. 고정 마인드가 발동할 때 확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썩은 귤아, 함께 가보자. 썩은 귤아, 우린 해낼 수 있어. 해낼 수 있게 태어났어. 라고요. 인간의 잠재 능력은 그 누구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해낼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아야 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과정 중 실망할 일이 생겨도 역경이 오더라도 멈춰서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일을 이루는 힘은 존재합니다. 인간이 해내지 못할 일이란 없습니다. 역경을 넘어설 힘, 끝까지 해낼 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자신 안에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운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옷가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고객을 맞이할 때 세상에 눈이 부셔서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손님처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분은 처음 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에 옷 구경을 하러 온 손님들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고객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미소를 짓고 기분 좋게 구매합니다. 나는 고객에게 느낀 감정에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인데 전국 매장 중 매출 1위를 했습니다. 나와 친해진 손님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손님은 꼭 잘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축복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진심으로 잘 되길 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이 잘 해결되면 다시 찾아와 예전에 그렇게 말해줘서 진짜 힘이 났어요. 고마워요. 라며 가격이 높은 옷을 몇 벌이나 사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게를 많이 소개해 줬습니다. 옷가게를 그만두는 날 문을 나설 때 사장은 나에게 아가씨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잘할 사람이에요. 라고 크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한참 동안 큰 힘이 됐습니다. 어떤 관계도 축복 화관과 배품으로 서로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운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올 얼굴이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 간에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해주면 높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정말 기뻐.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귀한 사람이야. 딸 덕분에 내가 온 지구에서 가장 행복해. 이런 커다란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너뿐이야. 나도 딸 아이에게 늘 축복의 확언을 해줍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야. 너는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할 아이야. 사람들이 너만 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면 아이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말할 수 없는 에너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암시보다 더 큰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이 축복 화관과 선행입니다. 가정, 지역,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지는 화관. 나는 모든 것이 풍요롭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쉽게 잘 풀린다. 나는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나는 쉽게 돈이 들어온다. 나는 인류에 공헌한다. 나는 사회에 공헌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며 내가 행복하면 돈이 더 쉽게 들어온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의 성공을 도와준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성공을 도와준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다. 나는 모든 것에 기쁘다. 나는 모든 것을 해내는 능력이 있다. 나는 무조건 행동한다. 나는 끈기 있다. 나는 결단한 것은 반드시 해낸다. 나는 장애물을 만나면 아주 기쁘게 웃고 편안하게 넘어간다. 나는 목표를 정하면 열정을 다해 신나게 이룬다. 나는 놀라운 의지가 있다.
나는 무한한 지혜가 있다. 나는 항상 완벽한 타이밍과 기회를 만난다. 나는 돈을 쓸 때 편안하고 쓴 돈은 10배로 돌아온다. 나는 점점 수입이 거대하게 늘어난다. 나는 무엇을 하든 운이 좋다. 나는 모든 곳에서 돈이 몰려온다.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아 존중감 확언. 나는 충분하다. 나는 현재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지금 이 순간은 위대하고 감사하다. 나는 현재를 가장 즐긴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나는 나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진다. 나는 나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한다. 나는 품위가 있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루고 행복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책이 생긴다. 나는 내 편이다. 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나는 사람들과 주변에 공헌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심으로 전력하는 힘이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산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치유 확언. 나는 내 몸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나는 내 몸을 건강하게 돌본다. 나는 건강한 식사를 한다. 충분히 마시는 물이 나를 날마다 더 건강하게 한다. 나는 건강한 삶의 주도권이 있다. 나는 균형 있는 삶을 산다. 나는 내 몸을 치료하는 위대한 지혜가 있다. 지혜는 날마다 나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나는 자연 치유됐다. 나는 나의 몸에 감사한다. 나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직관력이 있다. 나는 신의 보호를 받는다. 나는 내 몸에 건강한 음식만 먹는다. 나는 숨을 들이마실 때 모든 좋은 것을 들이마신다. 나는 숨을 내쉴 때 모든 나쁜 것을 뱉어낸다. 나는 날이 갈수록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쉽게 건강을 유지한다. 나는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감정을 건강하게 다 표현한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의 각도라는 책입니다. 이민규 지음 끌리는 책에서 나온 책입니다.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세 가지 측면, 즉, 자기 자신, 다른 사람, 세상과 삶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이 생각의 각도를 어떻게 바꿔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도만 바꾸면 딴 세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각, 즉, 자극에 대한 해석과 반응에 대한 선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생물체는 자극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극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태도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극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자극에 대한 생각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자극과 반응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틈이 있습니다.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 그 틈을 미처 의식하지 못할 뿐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자극을 해석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 공간의 크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각도가 삶의 질을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생각의 각도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반사적으로 경적을 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저게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급한 일이 있나 보네 라고 살짝 각도를 바꾸면 운전 시비나 폭력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패를 겪은 후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절망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만하면 잘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다음 기회를 준비합니다. 시련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패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인이 됩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기분이 처진다고 짜증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하면서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지 않으면서도 열등감을 느낍니다. 99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 개가 부족하다고 늘 불만인 사람이 있고 한 개만 갖고도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삶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생각의 각도를 180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도만 바꾸어도 충분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못마땅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세상의 핸들을 약간만 좋은 쪽으로 틀어주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폭되어 우리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입니다. 내면의 대화는 좌절과 희망, 열등감과 자신감의 차이를 가르고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소통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타인과의 대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하는 소통, 즉 내면의 대화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마지못해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 또 월요일이야? 정말 일어나기 싫어. 아, 짜증나.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반면에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다릅니다. 와, 월요일이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정말 좋지? 맞아. 그러니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말자. 어차피 할 일이라면 남보다 일찍 가서 즐겁게 일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말은 머릿속에서 나와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입니다. 안 된다, 싫다, 못하겠다 같은 부정적인 말은 불만을 부르고 가능하다, 좋아, 해볼 거야 같은 긍정적인 말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일을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거리를 두고 현재 상황을 관조하다 보면 모든 일이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것이 커 보이고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입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짐을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 그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는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도록 하라.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왕자님, 큰 기쁨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큰 절망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 곧 지나가리. 승리에 도취한 순간 이 글귀를 보면 곧바로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 중에 보면 용기를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리 두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아한 자기 초월 능력입니다. 포기와 성장을 가르는 것이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자신을 바꿀 때도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때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마인드셋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 대신에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소심한 성격을 타고나서 대신에 성격은 갈고 닦기 나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자신의 생각은 옳습니다. 바뀔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바꾸려 하지 않고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질이나 재능에 대한 마인드셋은 고정형과 성장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반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배움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하여 결국 변화를 이뤄냅니다. 우리 자신과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조금씩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합니다. 행복은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감정이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옮겨 퍼지는 현상을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늘 투덜대는 사람과 어울리면 투덜이가 되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하면 즐거워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인상을 쓰면서 짜증내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상대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해오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타인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표정이 바뀌고 그로 인해 감정 전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불만이 많아지고 행복한 사람과 어울리면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전염성이 더 빠르고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이고 명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복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우아한 복수는 그들이 너는 안 돼 라고 했던 일을 멋지게 해내서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가끔은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시를 당하면 사람들은 대개 기가 죽거나 주눅이 듭니다. 대놓고 화를 내거나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면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불에 불로 맞서지 말고 상처를 준 사람을 곱씹으면서 그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고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라고 했던 일을 멋지게 해내서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덫이 있습니다.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뭔가가 박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규정입니다. 타고나기를 나는 원래 내 주제에 이런 식의 자기 규정은 우리의 정신 속에 깊이 박혀 우리의 태도와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덫은 우리 자신이 친 덫입니다. 스스로 못났다고 믿으면 못난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으면 누가 뭐래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하지 않으면서도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열등한데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점이 많은데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라하게 여기는 것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을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이전과 다르게 규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뀌면 그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태도와 행동이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해야 합니다. 자기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자질을 갖고 싶을 때 마치 그런 자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싶으면 즐거운 것처럼, 친절한 부모가 되고 싶으면 친절한 부모인 것처럼,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행동을 바꾸면 그 행동에 따라 생각과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열등감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매력 있고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하게 느껴지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어떤 모습을 원하건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행동하면 진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언제부턴가 짜증나는 일을 겪거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누그러지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불쾌한 상황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운 태도와 인내심을 갖게 해주는 가장 좋은 처방은 뭔가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이나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싫은 상황에 저항하면 할수록 괴로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마음에 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싫은 것을 무던하게 넘기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못마땅할 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싫은 것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럴 수가. 납득이 안 되는 일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싫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그것들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싫은 것에 대한 저항 강도가 높을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팍팍해집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수록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도 흥분하지 않고 느긋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조금은 둔감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5분과 잠 깬 후 5분이 중요합니다. 잠에서 깬 5분이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잠들기 전 5분이 다음날 아침을 결정합니다. 하루를 감동하면서 시작하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5분과 잠에서 깬 후 5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 일어나기 싫어.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침을 짜증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멋진 하루를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사람이 불행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전과 다른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어느 날 문득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그날 하루에 감사하고 희망찬 다음 날을 상상하면 아침까지 그 생각이 이어져 기적처럼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면 감동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미소를 짓고 일어나야 합니다. 활짝 웃으면 더 좋습니다. 잠에서 깰 때 드는 생각은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잠들기 전에 드는 생각은 다음날 아침을 결정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하루하루를 감동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